이번 시간에는 박시정 공부할게요. 이 작품은 조선 후기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자호란은 조선 인조 때 청나라의 침입으로 시작된 전쟁이고요. 인조가 남원산성으로 피난을 갑니다. 남원산성에서 버티다가 결국에는 항복하고 말아요. 조선이 패배한 전쟁입니다. 삼전도 굴욕이라고 해서 인조가 청나라 태종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는 치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신하와 세자 왕자가 인질로 청나라에 잡혀갑니다.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소설입니다. 그리고 역사 군담 소설이에요. 군담이니까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역사 군담 소설은 역사적 사건이나 역사적 인물이 나옵니다. 역사적 사건은 당연히 병자호란이고요. 역사적 인물은 이시백, 그리고 왕, 인조, 임경업, 김자점, 용골대 등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이었냐면 이시백은 실제로 병자호란 때 난국을 수습하는데 공헌했던 인물이고요. 임경업도 병자호란 당시 조선의 장수, 조선의 장군이었습니다. 김자점은 간신이에요. 조선의 간신. 용골대는 청나라의 장수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여성 영웅 소설입니다. 박씨 부인이 바로 여성 영웅이에요. 보았고 이제 줄거리 살펴볼게요. 어느 날 금강산에 사는 박처사가 재상 이득춘을 찾아옵니다. 박처사는 박씨 부인의 아버지고요. 이득춘은 이시백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들끼리 이제 만난 거예요. 박처사는 이득춘의 아들 이시백을 사위로 맡고 싶다고 합니다. 이득춘은 박처사의 비범함을 보고 사돈을 맺기로 합니다. 결국 아버지들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사돈을 맺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혼례를 올리고 보니 신부가 괴물처럼 흉측했습니다. 외모도 못생겼고 악취까지 풍겼어요. 이시백은 흉측한 아내를 차마 마주할 수 없어 아내를 멀리하고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를 구박합니다. 가정 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결국 박씨 부인은 뒷뜰에 따로 조그만 집을 짓고 몸종인 개화와 외롭게 살게 됩니다. 둘이 외롭게 살게 돼요. 박씨는 뒷뜰에 나무를 많이 심고 정성껏 나무를 가꿉니다. 이득춘 시아버지가 그 이유를 묻자 뒷날 불행한 일이 닥치면 저 나무로 재앙을 막으려고 한다면서 초당의 이름을 재앙을 피한다는 뜻의 피화당이라고 대답합니다. 피화당, 재앙, 화를 피한다. 제피화당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시백 남편이 장원급제를 하고 박씨가 시집 온 지 3년이 되었을 때 박처사가, 그러니까 박씨 부인의 아버지가 이득춘의 집을 방문을 합니다. 박처사는 딸에게 추한 허물을 벗을 때가 되었음을 알리고 허물을 보관하였다가 간간히 보면서 자만에 빠지지 말라고 당부하고 떠납니다. 박씨는 드디어 허물을 벗고 아름다운 여인이 됩니다. 이시백은 그동안 박씨를 아내를 박대했음을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이에 박씨 부인은 자기 아내의 마음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어찌 효와 충을 알 것이며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이시백을 꾸짖은 다음에 용서를 합니다. 이렇게 가정 내의 갈등은 해결이 된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나라 밖에서는 청나라가 세력을 키워 조선의 북쪽 변두리에 쳐들어와 싸움을 거릅니다. 하지만 임경업 장군, 조선의 장군이 두려워 감히 국경을 넘지는 못합니다. 앉아서 천리 서서 만리를 내다보는 신통력을 지닌 청나라 황후는 청나라의 왕비는 황제에게 조선을 꺾으려면, 조선을 치려면 한양에 있는 숭고한 인물을 없애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숭고한 인물이 이시백 그리고 임경업이에요. 그래서 호국의 청나라가 자객, 기용대를 보내서 이시백과 임경업을 죽이려고 하지만 박씨 부인이 이를 저지합니다. 자객인 기용대는 박씨의 술수, 도수를 이길 수 없었고 박씨는 조선을 넘볼 생각은 감히 하지 말라고 청나라에 전하라며
자객인 기용대를 쫓아보냅니다. 박씨 부인이 결국에는 그 남편과 임경업 장군을 살려준 거예요. 청나라는 조선을 치기로 하고 임경업이 알아채지 못하게 배를 타고 동해를 건너 동대문을 부수고 한양성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이제 동쪽으로 와서 동쪽을 공격하기로 하는 거예요. 박씨는 청나라의 계획을 간파하고 이에 대한 방비를 남편인 이시백을 통해 나라에 전달하지만 한낱 여자의 말만 믿고 북쪽을 비우고 동쪽을 막겠냐는 간신의 반대로 조선은 전쟁을 피할 길이 없게 됩니다. 이제 동쪽을 막아야 되는데 간신히 반대로 동쪽을 못 막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병자년 섣달 그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요. 순식간에 한양성이 함락되어 백성들은 죽어갔고 임금은 서둘러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합니다.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가는 거예요. 용울대와 군사들은 용울대는 청나라의 장수예요. 청나라 군사들은 피화당이라고 하면은 박씨 부인의 처소예요. 박씨 부인의 처소까지 쳐들어왔다가 뜰을 지키는 나무들에게 호되게 당하게 됩니다. 박씨의 몸종 개화가 용울대 청나라 장수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높은 곳에 매답니다. 한편 조선의 왕 인조는 청나라에 항복하고 맙니다. 항복 문서를 받아들고 의기양양하게 한양성으로 들어선 용골대는 청나라 장수예요. 청나라 장수는 동생인 용울대의 죽음을 알고 원수를 갚으러 이시백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피화당의 나무들에게 호되게 당하고 박씨의 술수를 이겨낼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용골대는 박씨 부인에게 무릎을 꿇고 빌게 됩니다. 용골대는 청으로 돌아가던 길에 임경업 장군과 마주치지만 임금이 써준 그 항복 문서를 보여주고 위기를 모면합니다. 인조는 박씨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크게 후회합니다. 그리고 오랑캐들의 무릎을 꿇리고 오랑캐들을 꾸짖고 오랑캐들이 조선을 이기고도 결국 쫓기듯 돌아가게 만든 박씨 부인을 칭찬하여 충렬 부인에 봉하고 큰 상을 내립니다. 이후 박씨 부인은 나라에 일이 있을 때마다 충성을 다하고 집안을 화목하게 이끌며 보냅니다. 여기까지가 줄거리 끝이에요. 전반부에는 가정 내 갈등이 있었지만 후반부에는 병자호란으로 사회적 갈등이 돋보였습니다. 박씨 부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박씨 부인은 가공의 인물이에요. 실존했던 인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성 영웅입니다. 추한 외모로 태어났고 이시백과 결혼하지만 외모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인간의 애군을 다 면하고 허물을 벗고 미인으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변신 모티프가 있고요. 병자호란을 예측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도술로서 호국의 군대를 무찌릅니다. 이 작품은 본문을 보면은 병자호란의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허구적 내용을 가미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허구적 내용을 왜 넣었고 그 허구적 내용의 효과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로 볼게요. 병자호란의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부터 볼게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선 용골대가 말을 합니다. 용골대는 청나라 장수예요.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 조선에 나온 뒤 칼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호통소리 한 번에 조선의 항복을 받았는데 청나라가 군사를 일으켜 조선을 침략한 거예요. 그게 병자호란이고요. 그렇게 해서 조선의 항복을 받았어요. 이런 건 역사적 사실이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청나라 장군들이 장안의 미색들과 왕비와 세자 삼형제를 강제로 이끌고 호국으로 청나라로 떠나려 하니 온 백성의 통곡 소리가 장안에 진동했다. 이제 장안의 예쁜 여자들과 세자들이 결국에는 청나라로 끌려가게 됐죠.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어요. 세자와 예쁜 여자들이 청나라에 끌려갔어요.
그 다음 호장의 말에도 있어요. 소장들이 군사를 일으켜 조선에 들어와, 그러니까 청나라가 군사를 일으켜서 조선을 침입했다. 그래서 사방을 돌아다녔을 때 한 번도 무릎을 꿇은 적이 없었는데, 한 번도 무릎을 꿇은 적이 없다. 청나라가 승리했다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 다음 박씨 부인의 말. 너희 말대로 왕비는 모셔가지 마라. 너희가 부득이 세자를 모셔간다고 하니 이 또한 하늘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거니와 부디 조심해서 모시고 가라. 세자를 모셔가는 거예요. 세자가 인질로 잡혀간, 청나라로 잡혀간 그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어요. 왕비는 모셔가지 않았어요. 근데 세자와 그 왕자를 인질로 청나라로 데리고 간 역사적 사실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임금의 정규를 볼게요. 부군이 나라의 운이 불행해서 모월 모일에 호병, 청나라 군사들이 달려들여 도성을 습격하며 짐은 남한산성으로 피난했으나, 그러니까 임금이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는 역사적 사실이죠. 호국의 10만 대병이 들어와 호장의 호통 한마디에 어쩔 수 없이 강화를 했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느냐. 강화, 친하를 맺었다. 근데 말이 강하지 실제로는 항복을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했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느냐.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 경은 길을 열어 호장, 그 청나라 군사들을 청나라로 돌려보내라. 이런 임금의 정규를 통해서도 역사적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강화, 말이 강화지 사실은 치욕스러운 강화고 화치인 항복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장군의 말에서도 역사적 사실이 드러납니다. 임장군은 임경업 장군이에요. 내놈들을, 청나라 니놈들을 시도 없이 다 죽이려고 했으나 이미 강화를 맺었기에, 이미 우리 임금이 항복을 했기에 왕명을 거역하지 못해 너희를 살려 보내노라. 그러니 부디 세자와 대군을, 세자와 왕자를 평안히 모셔가서 착실하게 공경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항복을 했고 세자와 대군이 청나라로 끌려갔다는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가미된 허구적 내용을 볼게요. 어떤 허구적 내용이 가미가 되었냐. 가공인물 박씨 부인의 활약상이에요. 박씨 부인이 이제 도수를 부리잖아요. 도수를 부려서 그 호국의 군대를 많이 죽이고 또 큰 비를 내리고 우박을 내려서 그 군사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도술, 그런 활약상. 그 다음 호장들이 박 부인의 도술에 당하는 내용, 호장들이 박 부인께 무릎을 꿇고 비는 내용, 이런 내용들은 허구적으로 가미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통곡을 그친 임경업 장군이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칼을 들고 나가서 호장, 청나라 장수를 사로잡아 땅에 엎드리며 꾸짖어 말한 것. 그러니까 박씨 부인이 그 청나라 장군들을 꾸짖고 무찌르는 내용, 그런 허구적 내용, 그 다음에 임경업 장군이 청나라 장수를 꾸짖는 내용, 이런 허구적 내용의 효과가 바로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보상심리를 만족시킵니다. 우리 민족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있어요. 원래는 패배한 전쟁이잖아요. 패배한 전쟁인데 이런 허구적 내용을 가미를 함으로써 민족의 자긍심을 좀 더 고취시키고 보상심리를 만족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특징을 볼게요. 역사 군담 소설이에요. 군담 소설이니까 전쟁이 나오고요. 역사 군담 소설은 역사적 사건이 나오거나 역사적 인물이 나와요. 역사적 사건은 병자호란, 역사적 인물은 이시백부터 해가지고 용골대, 여러 가지 역사적 인물이 나왔고요. 이런 역사 군담 소설의 효과가 병자호란 패배를 승리한 것처럼 재구성해서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보상심리를 만족시켰어요. 허구적인 내용을 가미시켰죠. 그래서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보상심리를 만족시켰습니다.
그 다음 여성 영웅 소설. 왜 여성 영웅이 나오게 됐냐면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도 패배하고요. 병자호란도 패배했어요. 그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여성들의 비판의식과 여성의식 반영 결과 여성 영웅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주제는 박씨 부인의 영웅적 기상과 재주였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